챕터 1. 과도한 친절의 위험성. 과도한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친절을 미덕으로 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생철학의 시조이자 철학적 비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고통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의 행복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친절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이 가져오는 위험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친절한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오만함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친절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제넘는 행동으로 이어져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 간의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내적 성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절의 한계와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속에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상대방과의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전략. 신뢰와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안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전략적 접근은 마치 고전적인 게임 이론과 유사합니다. 서로의 전략을 읽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일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반박에 자극받아 모든 진실을 차례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하며 결국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 이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신뢰를 깨트리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의사소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형성되면 오래 가지만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기반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3. 용서와 망각이 초래하는 갈등. 용서와 망각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때때로 서로 상충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먼저 용서와 망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용서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문제를 간과하거나 경고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는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용서가 초래하는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무심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망각은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망각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은 미래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망각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 또한 갈등을 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서로의 결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이는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고독의 관계 또한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본질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서와 망각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용서하고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용서와 망각이 초래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속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챕터 4. 1. 건강과 행복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행복 역시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행복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많은 연구에서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즉, 건강이 사람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측면에서의 건강. 정신적으로도 건강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생리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의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행복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도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모두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6.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과 건강, 행복.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혹한 진리 속에서도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생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행복의 진정한 본질과 그에 따른 삶의 단순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행과 행복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는 인생을 고찰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고통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는 관계, 고독, 그리고 내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우리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반성과 내면의 탐구는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교의 범위를 줄이고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만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행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은 선택의 문제로 여겨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14가지 기술을 제안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시기하지 말 것,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것,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욕구가 커져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아의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6. 고민과 걱정이 밝음을 방해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과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인생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밝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밝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밝음은 현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최고의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어떤 재산보다도 이 밝음의 자산을 얻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밝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과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밝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민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밝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과 밝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 밝음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밝음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밝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밝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7. 관계의 단순화와 행복의 원천. 1. 관계의 단순화.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복잡함이 우리의 행복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적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의 단순화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독과 행복의 상관관계.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그 결과로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소유물의 가치 평가.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4. 타인의 견해와 나의 행복. 마지막으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게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계의 단순화가 가져오는 행복의 원천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8. 인간의 상상력과 행복의 관계. 인간의 삶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때로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면 상상력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상력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배경은 그의 인생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과 고독,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상력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긍정적 측면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과학자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이나 이론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상상력이 왜곡된 현실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력을 통해 불안한 상황을 미리 떠올리며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비현실적인 불안을 증대시키고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상상력과 불안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안은 상상력을 통해 더욱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상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상력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상상력의 조절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심리적 훈련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 안에는 관계, 행복, 고독,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상상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입니다. 챕터 9. 행동의 중요성과 고독의 가치.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얻으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독의 가치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감정이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이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이들의 운명이라고 말하며 고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생의 사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같은 본질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행동과 고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가치와 만족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한 내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과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인식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되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하자면 행동의 중요성과 고독의 가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챕터 10. 쇼펜하우어의 인생 교훈. 1. 인생의 고통과 행복.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계와 고독.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교훈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의 인생 교훈. 그의 인생 교훈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교훈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